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올 한 해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에 머리 숙여 마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뉴스반장이라는 이름으로 작지만 강한 진보의 스피커가 되고자 노력해왔던 시간이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에도 멈추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뉴스 반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보수 적폐들에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는 일과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진보 세력의 힘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0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한 독자분이 남긴 글을 보며 다시 힘을 내봅니다. 올 한 해 뉴스 반장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나 싶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면 김어준 총수를 저격해야 그 자격을 얻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김어준 총수가 이런 거물이 되어버렸는지 깜짝 놀랄 지경인데요. 29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근식 국힘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폐지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교통방송에 교통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개 방송인이 정치적 망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의 교통방송 지원금 중단과 김어준 방송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도 이런 오바가 없는 거죠. 표현의 자유를 그토록 부르짖던 김근식 당협위원장이 척척석사 진 씨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했던 전례를 본다면 이런 그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척척석사 진 씨의 말은 표현의 자유고 김어준의 말은 정치적 망언입니까? 또 서울시장 출마를 밝힌 아들 재산만 32억 원인 금태섭 전 의원도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교통방송 김어준의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며 사실상 이 문제 개선을 시장 출마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시장이 되면 프로그램 폐지 혹은 진행자 하차를 단행하겠다는 취지로도 읽히는데요. 금 전 의원은 저는 원칙적으로 정치가 언론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방송에서도 시장의 비판적인 진행자나 출연자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시 눈치를 보고 용비어천가를 부르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김 씨의 경우는 다르다. 단순히 객관성이나 중립성 문제가 아니다. 편향성이 극렬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너무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 사회에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세상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객관화해 세상을 바라보려 해도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인지상정인 거죠. 금 전 의원도 그리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개인이라면 신념이나 진념으로 표출될 테지만 아쉽게도 그는 그런 신념도 진념도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매 순간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가며 자신에게 유리한 말들만 해왔던 그이기에 이런 말조차 말장난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잘못을 비판하려면 자신의 과오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된 사람이겠죠. 김근식에 이어 금태섭까지 그들은 자신만의 리그에 살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마침 31일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김총수와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김총수의 말이 그 답이 될 듯합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나오시는 분이 콕 찍어서 말씀하셨잖아요. 뉴스공장 폐지, 김어준 퇴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 폐지로는 폐지할 수 없는 이들이 하는 말이고요. 예. 정말 폐지할 수 있는 이들은
무슨 론 같은 건 말 안 하고 그냥 폐지합니다. 그래서 그건 신경이 안 쓰인다. 예. 맞습니다. 공장에 갑자기 안 나오시니까 조선일보가 저희 제작진 접촉해가지고 왜 안 나오는지 이유를 물었대요. 조선일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그 내용 좀 아셨어요? 사생팬이죠, 사생팬. 사생팬. 조선일보는 저희 사생팬입니다. 예. 조선일보 기자님 듣고 계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자, 그러면 공장장님은 조선일보 사생팬은 아니시고,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럼 공장장에게 조선일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사생팬입니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하반기에 실시되는 국가고시를 나눠서 실시하는 나름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제시한 듯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결국 의사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주는 꼴이 되어버렸는데요. 그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집단 행동으로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한 그들의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악수를 두고 만 거죠. 아무리 의사가 부족하더라도 원칙은 지켰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이익 집단들도 나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 부당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인데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에 화가 나는데요. 아마도 이런 화는 저만 나는 게 아닐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 인력 공백 방지를 위한 조치지만 앞서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보건복지부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1년도 의사국시 시행 방안과 관련해 내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을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두 차례 실기시험 실기 배경에 대해 내년에는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 취소자 2,700명을 합쳐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해야 함에 따라 실기시험 장기화 등 시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사과 입장을 표명한 뒤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의료 취약지 지원 등을 위해 내년도 시험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국가고시 시험 응시를 거부했는데요.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지난 9월 의정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한 합의에 이르렀지만 학생들은 두 차례 재접수 기회에도 시험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3,172명 가운데 최종 423명만 시험을 치렀는데요. 누가 시험을 보지 말라고 했나요? 아니면 시험 보는 거를 막았나요? 본인들이 선택한 겁니다. 왜 자신들이 선택한 걸 정부가 구제해줘야 하는 거죠? 이번 결정은 아주 안 좋은 사례를 만든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